7월 달부터 상한가 같은 종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올리패스는 이 유전자와 관련된 걸로 이제 상한가가 두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보면은 이게 일단 역별인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이 이평선들 62평이라든가 120평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많이는 못 가고 분명 부딪혀서 떨어지는데, 지금 그래도 상한가 두 번이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지긴 했죠, 과거에 비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위에서 놀다가 더 치고 이제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유일하게 이제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빠르게 떨어졌을 때 이 1463원, 이 하여튼 이쪽 1500원 이쪽 근처에서 올라가는 것이 반등이 나오는 것이다 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안 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일단 양봉도 안 나왔. 이게 이제 그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양봉이라고 볼 수는, 양봉은 아니죠.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이렇게 중간에서, 그러니까 사실 상한가면은 중간에서 노는 것이 별로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여기 상한가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놀다가 또 상한가를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그리고 이제 너무 그 횡보하면서 그 기존의 그 장기 평선을 뚫은 것도 아니고 또 올라가는 추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경우도 매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 매수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서 놀면은 안 된다, 이런 거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역시 아니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때는 완전 떨어진 건 아니네요. 더 밑을 한번 바라고 아니면 그냥 패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떨어졌다. 그리고 또 떨어졌네. 이게 떨어졌을 때 폭이 몇 퍼센트냐면은 5, 5%, 4%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약간 올리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얼마나면은 맨 마지막에 떨어졌을 때 종가가 1490원이네. 1463원보다 약간 높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갔죠. 이 폭은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건 일단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성 ENG는 반도체 드라이룸이고 삼성이랑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것도 어느 정도 신성 ENG는 일단은 할 것 같아요. 얘는 반도체 쪽이고, 반도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7월 3일 이때네요. 이때 상한가는 일단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지 않고, 근데 개인이 많이 팔았네요. 자, 지겹다 하고 그동안에 물렸던 거를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굉장히 충분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떨어지죠.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이때 잡으면 안 되고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반등을 노린다. 이렇게 팍팍 떨어지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 올라가죠. 이때는 건드리는 거 아니고 중간이기 때문에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 버리네요. 이거는 잡을 수가 없다. 만약에 여기서, 근데 이제 지금 상승 추세고 지금 장기 평균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를 만든다 그러면은 아마 이 정도의 박스를, 이때도 걸리긴 걸리겠네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은 여기서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계속 받쳐주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한 번 더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건데, 걸리면은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올라가네요. 이게 좀 재료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장기 평선 위쪽으로 올라가서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는 지금 벌써 놓쳐버린 상태라서 이렇게 좀 거래량이 좀 있고 이런 경우는 중간에도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는 이렇게 그 박스를 상승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한번 걸리는 요 시점, 요럴 때는 한번 눌러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떨어졌는데 떨어졌을 때는 또 한 번 할 수 있을까? 뭐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걸리면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걸려서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게
몇 퍼센트는 그래도 5%도 아니고 3%네요. 한 번 더 기다린다. 반은 팔고 한 번 더 기다린다. 뭐 이 정도 되는데 조금 더 먹을 수는 있겠는데 거의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고 또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이슈가 좋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요구인이 또 올렸네요. 자, 이렇게 하고 다 올라가고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와 이렇게 또 올라갔네요. 글쎄요, 뭐 하여튼 이거는 이 박스의 그 밑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좋은 흐름을 했는데, 이건 이 재료의 크기를 가늠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갔다 이때는 절대 따라 붙으면 안 되고 한번 준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또 올라가고, 와 지금 이런 상태네요. 이 재료가 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전고태바 때 필수적인 수부전이 가능한 드라이룸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신성유인재 수요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삼성과 관련돼 있다, 삼성 SDI 관련돼 있다. 이게 일단은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이제 동반 드라이룸 관련이 KN솔도 같이 이제 올라갔다는 거고. 자, 테라사이언스는 리튬 쪽이죠. 리튬 쪽. 리튬도 뭐 리튬도 자, 중국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전기차라는 그 큰 테마가 있고, 또 거기에서 리튬이라고 하는 원재료는 굉장히 큰 테마죠. 그래서 테라사이언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테라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테라사이언스 보면은 이때가 4월이 아니라 7월이면 이때 7월 3일 이게 맞나요? 이때가 26%고 20% 이하니까 맞네요. 일단 보면은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강하게 올라갔는데, 자 그러면 테라사이언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는 뭐 매수할 수가 없고, 자 여기서도 매수할 수가 없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봐요. 근데 떨어졌다가, 근데 이 정도 되니까 지금 굉장히 매물대 많아서 강하게 올라갔는데도 조금 그 위쪽이 좀 좋은데 이건 뭐 잘 모르겠어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 버렸네요. 이때도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러면은 요 밑부분에서 한번 한다. 확실히 올렸기 때문에 요 밑부분에 걸리면은 할 것 같아요. 테마가. 그래서 이때 아마 종가에 한번 들어갈 것 같고, 만약에 종가를 깨면 이게 나와야 되죠. 그럼 손절이 나왔네요. 손절이 나왔어요. 이거는 거의 뭐 잡을 수가 없고, 거의 여기서 다시 상이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밑에서 해야 되는 그런 거겠네요. 여기서 이걸 노려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7월 3일에 상이나 거의 한 달이네, 한 달. 그러니까 1, 2주 이상에 계속 축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 그런데 여기가 바닥인데 여기서 굉장히 크게 놀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중간 라인에서 놓은 건 아니고 좀 위쪽에서 놓은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여기 있는 원판 원래 있는 이 기지되는 쪽까지 있으니까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 상이었으니까 굉장히 크긴 크네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조금 일단은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재료 크기를 아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바닥에 나왔을 때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래서 거의 바닥까지 갔을 때는 요때 매수할 수 있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기업을 보면은 자 수익성 흑자 전환도 되어 있다는 것이 좀 좋네요. 그리고 시총은 3,500억, 1,000억이 훨씬 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인포마크는 자 특별한 이슈가 없다 이런 넘어가고, 칩셋 미디어는 AI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좋은 거죠.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는 수익성 상승, 매수 성장 이렇게 딱 돼 있죠. 그 다음에 3,400억 정도고, 차트를 보면 7월 달이면은 이때네요. 이때. 그러면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 여기서는 어떤 박스를 만들면 무조건 괜찮을 것 같은데, 떨어지고,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 박스를 올라갔다 또 올라갔다. 이거는 N자형으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 여기 지지를 35,000원 지지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매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TFE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자, TFE 이것도 나오진 않는데, 일단은 기업은 뭐 작은 기업은 아닐 거야. 일단 시가총액은 2,500억, 크진 않네. 수익성 하락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분기로 봐도 빨간색은 없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요. 7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월로 가면은 이때가 7월 3일이네요. 그래서 이건 두 번째 상승이다 이거죠. 두 번째 상승. 근데 첫 번째 상승은 기존의 그 매물대를 소화하는 상승이었고, 두 번째 상승에서 이때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TFE. 자, 그래서 두 번 이게 지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21%, 이거는 18%.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이때 너무 올라갔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 또 올라가고 떨어졌다. 이때 매수할 수 있느냐? 제 생각에는 이게 기존에 어떤 꼬리 쪽을 지켜줬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손절은 바로 종가 깨면 그냥 손절이다. 2%, 뭐 3% 되면 손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작도 그렇게 하면 그냥 거기서 잠시 보다가 손절하고 나온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왜냐면 이건 위쪽에 돌려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자, 손절, 그걸 바로 이제 수익을 굉장히 크게 얻은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가 14%, 20%니까, 일단 TFE가 상당히 뭐 AIM, GPU 확실히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추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만약에 떨어지면 다시 잡을 수 있겠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상태로 올라가 버렸네요. 이거는 알 수가 없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쪽 부분에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태고,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지금 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글쎄요, 요 라인까지 내려오면은 어떻게 될까? 좀 너무 시간을 끌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20선도 꺾이고 있는 상태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TFE 에코프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에코프로 웨인이 매서 크게 확대했다 이런 얘기고, 웨인 테슬라 추정하는 건데 테슬라 쪽이다 상관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에코프로 8월 1일 7월 3일이죠. 이렇게 가지고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계속 올라가는 거, 이런 건 전혀 잡을 수가 없고, 여기에서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요거는 수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는 언제 해야 되면 오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승이 너무 여러 번 나오면 그런데, 어떤 추세에 따라서 나왔다. 이때는 매물소하고 올랐다. 그래서 처음으로 오른 거라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요 구간으로 오면은 매수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구간을 안 하고 계속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요 구간인데, 이거는 만약에 3%밖에 안 되네요. 자,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거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거. 프로텍. 자, 후공정 관련주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게 뭔가 같이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HBM이라는 게 지금 핫 이슈죠. 그러면은 HBM과 관련이 돼 있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프로텍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프로텍. 프로텍을 기업을 살짝 보면 기업은 4,600억 상당히 큰 기업이네요. 그러면 7월 때 한번 볼게요. 7월, 6월이 이렇게 돼 있고 7월에 다시 겁나게 올라가는 상태죠. 이런 추세일 때, 그럼 전체 분위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때는 뭐 반도체가 좋았으니까 이건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HBM이랑도 상관이 있으니까 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거래량은 증가했어요. 그런데 글쎄요, 난 매수를 두 번째긴 한데 뭔가 지켜주고 올라갔다. 그냥 종가에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재료죠. 재료가 크다. 그리고 차트 위치가 좋다. 그리고 떨어졌네요. 그럼 완전히 손절이 여기서 살짝 올랐다가 떨어졌죠. 그러면은 처음에 올랐다 떨어질 때 본전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오전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상태네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는 또 기회가 있을 수가 있죠. 여기서 올려야 돼요. 분명히 올리지 않으면 올렸다 그러면 역시 여기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안 올리고 그냥 올라갔네.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손절은 분명히 이때 해야 됩니다. 손절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디서 기회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질질 끌면은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고 계속 올라왔다 떨어졌다 하는데 뭐 어디에서 올릴지 떨어질지 그거는 뭐 여기 저항하고 지지 이거가 글쎄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글쎄요. 오랫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를 긋고 한다. 네,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 여기가 강력한 그 지지가 되네요. 그럼 여기서 떨어졌을 때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요 근처에서 살 수가 있다고 해요. 이게 확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한번 사보는 거죠. 그럼 또 손절이네. 이건 손절이 계속 나오는 그런 종목인 것 같네요. 자, TS 트릴리온은 약간 론칭했다. 잘 모르겠는데요. 넘어가고. 그다음 컴퍼니 K는 파도 관련주. 이런 게 있군요. 컴퍼니 K 파도 관련주다. 파도가 IPO를 준비하는 도시에 파도 20억 규모의 현안자체에 투자를 진행했던 이 파도 상당히 강세인데 그럼 파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 같고 파도가 반도체 쪽에 굉장히 신기술을 갖고 있다.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아마 컴퍼니 K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컴퍼니 K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7월 3일이 이때인데 이게 이평선이 다 모여 있을 때 올라갔죠. 이거는 뭐 좋다고 보고 자 여기에서 개인이 사네요. 그리고 그냥 올려버렸네요. 이게 좀 기업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이 올리는 거는 기업이 작으면 가능해요. 그리고 뭐 상당히 뭐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다. 그럼 여기에서 이 기업이 얼마인지가 이제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요거 땅땅땅 하고 올리는 거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죠. 그럼 브레이크를 안 걸어도 살 수 있느냐. 이제 분할해서 사는 건 어떤가 생각해. 이게 지금 꽤 그래도 거래량 터지고 올라갔던 거 주목을 받았던 것이 이게 땅땅땅 이렇게 세 번 음봉 나오는 경우 반등이 없느냐. 반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는데 이때 여기가 지지되는 여기서 이제 지지되는 것에 여기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한번 나오는데 이거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올라갈 것 같은데 양봉에서 매수 안 하는 거니까 단 양봉이 아니면 매수 안 하는 거죠. 이건 냅두는데 올라갈 가능성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손절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손절은 요거의 중간 왜냐면 이게 올라간 것이 몇 퍼센트다? 11%죠. 뭐 장중엔 더 올라갔을 거고 올라가긴 올라가네요. 한 번 올라가는데 거의 먹을 게 없다. 떨었다 올라. 뭐 하여튼 그런 상태고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몰라. 이게 한번 반등이 중간에 또 나왔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만 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이 상태예요. 한번 기업을 보면은 이거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수익률 하나도 우수한 수준 유지라고 되어 있고 1,000억도 안 되는 상태. 그러네요. 한컴 위드는 특별 이슈가 보이지 않다. 그럼 넘어가고 웨이버스는 디지털 트윈 관련주 네이버가 LX 공사와 함께 글로벌 디지털 트윈 트윈 관련주 웨이버스 수익이다가 디지털 트윈인데 일단 이건 디지털 트윈이 뭔지를 알아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느 정도 뭐 LG니까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웨이버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817억.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긴 좋은데 한번 보기만 하면 7월 1일 이때죠. 다시 이렇게 올라갔죠. 중간에 있다가 이게 올라갔다. 근데 이게 좋은 거는 거래량을 다 뚫었네요. 이게 좀 어렵네요. 이거는 어려운데 여기 있는 이걸 피해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그냥 끝이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매물대 때문에 끝이니까 이것의 위로 딱딱 어떻게 보면 딱 걸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태네. 좀 신기하긴 하죠. 이런 거 보면은 여기에 걸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로 해서 올렸죠. 그럼 올린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이쪽까지 내려오면은 급격히 내려오면 한다. 그 정도 또는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면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여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올렸네요. 이 상태에서는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여기 좀 여러 개 걸리는 게 많네요. 그래서 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할 것이냐? 한번 해보겠네요. 처음에 밑에서 시작을 했다. 그럼 손절했을 것 같은데요. 참 어렵네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네요. 이거의 그 기준을 어디다가 잡느냐 하는 건데 여기다가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여기서 매입하면 안 되고 이때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아마 손절이 처음에 좀 올라가는 거 보고는 안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여기서 근데 이 정도고 이제 지금 이 평선화 밑에 있기 때문에 좀 위에서 좀 한동안 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긴 하네요. 이게 지금 121선을 지금 밑에다 두고 반등이 계속 나오네요.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뭐 운인지 몰라도 왜냐하면 굉장히 여기가 공간이 열려 있어요.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121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간다. 이것도 121선을 계속 지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좀 신기하긴 하네요. 자, 그래서 웨이버스는 LG랑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작진 않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재료를 좀 더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이냐? 이것이 121선이라든가 또는 이 위쪽이 계속 같이 노는 거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 그럼 어쨌든 이거는 개인 위주긴 한데 개인이 그래도 이렇게 시가총액 작은 거는 개인이
가지고 놀 수가 있죠. 자, 토탈 소프트 특별한 상승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없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월 4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7월 4일. 자, 대원 강업이 상한가 S&W. 자, 대원 강업부터 볼게요. 그래서 약간 수주 얘기 나오고 그럼 확실한 거죠. 배터리, 대원 강업 배터리랑 또 관련되겠군요. 자, 신기하네요. 탐사보도가 나오면서 모 회사, 대원 강업 상한가 마감이군요. 팩트체크는 필요한 상황인데 대원 강업. 자, 일단 대원 강업을 보겠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참 대단하네. 상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 매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 정도로 강하면은 일단은 한번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계속 오르면 어쩔 수 없고요. 박스권을 만들면 여기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죠. 그럼 여기를 그냥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는 거죠. 매수할 수 있는 그 가격대로 보는 거죠. 그럼 한번 기회를 주냐? 기회를 안 주네요.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첫 번째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해 떨어지면 분명히 기회가 있고, 자, 여기에서 약간 만약에 밑에서 들어 올린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여튼 다음을 보겠죠. 이때도 뭐 매수를 못 할 거고, 물론 매수를 했으면은 좋긴 하지만 매수를 못 할 것 같아요. 이때도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박스를 느낌에 그렇죠. 다시 올리죠. 그래 박스를 여기서 만드니까, 그럼 여기 정도 오면은 다시 한번 해본다. 여기 정도 왔다. 그럼 매수하는 거죠. 또 떨어지네요. 이거는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박스라는 개념도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박스보다도 이렇게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저항이 지지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지지로 보는 방법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장대 음봉, 근데 이 장대 음봉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런데 첫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조정이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는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박스로는 이거는 하기가 좀 힘들다. 두 번째로는 박스가 아니고, 이래서 어떤 그 전에 어떤 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저항 지지 요 지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할 수 있다 그 정도인데, 이거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고, 이런 상태에서 도저히 못 들어가죠. 이런 상태 도저히 못 들어가고, 이게 딱 이 상태죠. 그래서 좀 어렵네요. 굉장히 강한 긴데 어려워요. 자, S&W.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2차 전지에 관한 S&W 그 분위기 같은 것도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인기 검색 최상위에 이슈가 되는 거, 변동성 매매, 이게 좀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S&W는 한국재료관의 차세대 복합가스 터빈, 약간 이제 철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건데,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S&W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현재 이슈가 아니죠. S&더 부르는데,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상인데 위치는 상당히 좋네요. 상인 위치는 좋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떨어졌어. 뭐 어쨌든 그렇고, 이 중간에 노는 거 이런 거 전혀 못해요. 전혀 못하고, 이때도 못하고, 이때도 못하고, 이때도 못하고, 중간에서 많이 놀았어요. 그러면 이때도 못하고, 뭐 매수 자리가 없어요. 이때도 매수할 수 없어요. 근데 올라가네. 올라가긴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서 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서 이게 좀 놀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건 중간에서 반등은 없었기 때문에 한번 해본다. 자, 이게 이제 해보는데 여기서 해보는 거죠. 여기서 떨어졌다 그 다음에 올라갔네. 그러니까 이제 지지 저항으로 할 수는 있다, 이렇게 결론이 드네요. 어떤 건 121선, 여기서 따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원웨이로 지금 5일선을 보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 크지 않을까요? 이게 그냥 죽는다?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갔어. 그래서 꽤 올라갔어. 네, 올라갔고, 이게 뭐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좀 고가는 7%까지 나왔네요. 그러니까 꽤 올라갔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5% 이상이면은 그냥 나와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것이 좀 많이 올랐어요. 7% 종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 만약에 단양봉이 오히려 좋았다는 거고, 글쎄요. SNW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흑자 전환이고 그런 게 좋네요. 386억밖에 안 되네. 별로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알맥은 리비안 관련주다. 리비안이 좀 3거래일 신규주 이런 거는 넘어가고, 소록수는 치매 쪽이다. 이건 모르겠어요. 넘어가고, 덕산 아이메탈 TFE, 자, 반도체 관련주인데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니까 덕산 하이메탈 TFE, 자, 덕산 하이메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덕산 하이메탈, 자, 여기서 7월 3일 이때인 거예요. 네,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고, 뭐 일단 추세는 상승 추세니까 떨어졌다. 이때 매수할 수 있느냐? 이때는 안 되죠. 자, 그다음 올라가고, 이때가 매수 기회였네요. 이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일단은 이렇게 추세가 이런 경우는 밑으로까지 안 떨어지고 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여기 보면요, 여기가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까지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더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럼 실제로는 이게 주봉이 이제 9,000원 정도인데, 주봉을 다시 봐야 되는데, 주봉에서 9,000원은 거의 의미가 8,000원이 9,000원 텅텅 비어있는 상태네. 의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이것도 근거는 없는데 많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건 잡는 거 아니고, 벌써 중간에 왔다 갔다 아니고, 여기서도 아니에요. 올라간다. 근데 올라갔어요. 올라간다. 이것도 더 떨어져야지 난 잡을 것 같아. 올라가네. 그냥 또 이것도 이렇게 틀렸네요. 틀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오래 기간이 걸린다. 거래량이 없다.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 그 다음에 자, 유니캐스트는 자살 소각, 인적 분할 속의 상승 마감. 드림텍 인적 분할. 인적 분할랑 사투로서 유니캐스트가 넘어가겠습니다. 동거 아레나에서 히토류. 그래서 이것도 동거 아레나에서는 히토류는 리비안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 괜찮아요. 동거 아레나에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때 7월, 근데 뭐 그 전에 이걸 봐도 원웨이로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죠. 위치가 이렇게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장기 평선 모여있는 자리. 자, 그러고 이렇게 돼 있고, 자 봅시다. 이렇게 또 올라갔고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것도 상승이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박스를 만드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왔는데, 이제 만약 여기에 했으면은 올라가긴 올라갔네요. 근데 이거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못 올라간다, 그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나왔을 때는 반등이 가능하다. 그런데 매물대가 있어가지고 크게는 못 올라간다.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좀 별로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픈 롤은 넘어가고, 코드 네이처도 넘어가고, HJ중공업, 한지중공업도 저평가다. 자, 그리고 뉴인텍은 유상증 권리학 효과. 권리학 이런 것도 넘어가고, 애플 관련주다. 자율주행차, 애플카 관련주니까 이거는 애플인가 작지 않죠. 이거 파인테크닉스도 한번 보면은, 일단은 7월 3일이죠. 7월 3일.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 꼬리가 들려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떨어지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바닥까지 떨어지면 분명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무 오래 놀면 안 되네. 그냥 팍 떨어져야 되는데, 좀 애매해졌죠. 애매해졌는데 바닥까지 했을 때 이때 한번 해본다. 단양 보기가 좀 좋네요. 와우, 그냥 꼬라박네요. 1%는 먹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손절을 바로 해야 되는. 이거는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건데, 그 이유는 여기가 있긴 한데, 글쎄요. 이게 일단은 위치가 좋지는 않은데 바닥 이쪽까지 내려가네요. 와, 이런, 여기 지지를 안 해주고 지지를 두 번 정도 해주다가 내려간다. 그러다 지금 이 상태네요. 그래서 기업을 보니까 기업이 수익성 상승, 346억. 하여튼 이런 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까지 해보겠습니다. 느낀 점은, 좀 어렵네요. 이것도 어려운데, 일단은 그 재료 크기, 두 번째로는 재료 크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올라갈 수 있냐,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박스권 매매로만 아니고, 이제 그 저항 지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 지지라고 했던 것이 꼭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래서, 나올 땐 빨리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어떤 121선이라든가 뭐 61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지 저항, 요것도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박스의 그 밑에 부분에 거는 거, 그것도 좋은데, 어쨌든 손절이 좀 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한 1,000억 이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1,000억 이하는 좀 위험하다. 1,000억 이하는 위험하고, 재료를 물론 봐야 되지만 1,000억 이하는 위험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